안녕하세요. 부엉이 변호사 원으린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촬영 장소도 좀 바뀌었어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봄이 돼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자체 조명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또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항상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비염이 좀 있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나아지질 않네요. 네,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법과 관련돼 있지만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혼인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숭고한 결합? 사랑의 종착점? 다들 각자 결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결혼 꼭 한 번 해야 되냐, 편하게 한번 시도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도 받고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이벤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이 정서적인 통합과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결혼할 때 혼인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 저의 남자친구였던 현 저의 남편과 함께 연애할 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계약서를 한번 써보자 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0개가 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일부를 읊어드릴게요. 일단 1장은 총칙이에요. 이 계약 전반의 이행 의무와 이행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 남편을 Y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3조 Y와 원으림은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혼인관계는 어느 일방의 사망, 뇌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나 변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어느 일방의 중대명백한 과오에 의해 이 계약의 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따른 심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변심이 있기 전까지 지속된다. 그 다음에 제5조 Y와 원으림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의 경우 각자의 판단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결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2장 재산, 제3장 가사분담과 육아, 제4장 가족계획, 제5장 쟁의 행위도 있어요. 제6장 계약의 개정과 효력의 지속, 위반 시 처리와 종료. 이 6장 내용 중에는 제39조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본 계약의 효력은 어느 일방의 사망이나 변심이 없는 한 영원하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재산에 대해서 많이 쓸 건 없었어요. 저희가 워낙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차근차근 올려가고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 얼마 이상의 지출은 서로 상의를 해서 하자.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혼인을 종결하게 된다면 요렇게 분배를 하자. 물론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 약간의 여지를 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정확히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 열어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약속했었다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가사분담과 육아 같은 경우는 누가 또 바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썼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걸 썼다고 하니까 되게 정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와, 되게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공감하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게감을 두고 있었고 이왕 하는 거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결혼 전에 우리가 연애하면서 결혼한다면 이렇게 살자 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좀 문서화해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초안은 저희 남편이 거의 다 쓰고 제가 검토하고 보완하고 수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구나, 한 번 더 상기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이 계약서를 쓴 일이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저의 혼인계약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혼인계약이라고 하면 할리우드의 아주 재산이 많은 커플들, 실리콘밸리의 커플들 이 맺는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몇 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할 때 과연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혼인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언론에서 공개됐던 유명한 할리우드 커플들의 좀 예를 보자면 제니퍼 로페즈랑 벤 애플렉 사례가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부부관계 횟수에 대해서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는 건 여자 쪽이 원할 때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고, 바람을 피우면 얼마를 줘야 된다, 500만 달러를 줘야 된다고 했네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100만 달러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러브씬 촬영은 배우자 입회하에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구계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전 부인하고 혼인계약에 이혼 시 재산의 3분의 1을 아내에게 지급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다가 실제로 이제 이혼할 때 3분의 1을 지급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 중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이클 조던이 많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혼인계약이 효력이 있을까? 정말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한 직후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이게 효력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민법에 관련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한 조항이에요. 제1항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 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인 신고 후에 약정을 하면 효력이 없고요. 혼인 신고 전에 약정을 하시면 재산에 관해서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혼인 진행 중에 그런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이혼할 때도 그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 전 약정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자라고 정해놨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재산이 아닌 다른 것에 관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는 거냐?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느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혼인 전에 서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일방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혼의 귀책사유 판단 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귀책사유의 하나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연애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언젠간 결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혼인 계약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계약서를 써본 사람으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연애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살자라는 약속은 다들 해보잖아요.
혼인 계약서를 쓰는 게 정없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콘텐츠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 보내세요.